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중에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목사님,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교회 하나 짓는 게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 양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모든 결정은 내가 하지만은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데, 사실 우리 뒤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그거를 알고 생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 같아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김형호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과 이렇게 대담 인터뷰를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더불어 우리 극동방송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알기에는 사모님이 극동방송 애청자로 알고 계신데요. 애청자죠. 팬 중에 팬입니다. 매일 집에 제가 좀 늦게 들어가는 편입니다만은 극동방송밖에 없고, 라디오 차 타고 갈 적에도요 극동방송만 듣고 그렇게. 근데 백범 김구 선생님 사업회의 회장을 하시는데, 예. 그만큼 이제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시고, 예. 근데 요즘에 말입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정부에서 아예 빼버리는, 사진까지 빼버리는 일이 있는데, 역사는 역사대로 그냥 남겨둬야죠. 밉던 곱던. 네. 백범 일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자면요. 지금 뭐 제가 그 기억나는 바에 의하면은 백범 김구 선생과 이승만 하면은 아주 좀 미묘하다 그럴까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범 일지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나옵니다. 김원봉보다도 언급이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김원봉은 이름만 이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관계를 백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역사라는 것은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에 있어서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비에 어떤 입장, 어떤 상황에서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열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어떤 그 감정이 들어가는 거나 편견이 들어가서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그 역사를 보는 정당한 태도,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하면서 이승만 박사를 빼버린다 하면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또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제를 할 적에는 초대 대통령을 한 사람 빼버렸다. 그렇죠. 이상하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여쭤보면서 그 의장님께서
김영호 의장님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물론 저 애국자 나라를 되찾겠다 항일 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나는 김구 선생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 뭐 저는 이게 대별하거나 비교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이 양 말씀 나왔으니까 우남 이승만과 백범 김구를 비교를 좀 한다면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백범 김구 선생은 훨씬 덜 정치적이었다. 다른 말은 더 좀 순수한 폴리티컬 마인드가 굉장히 적으신 분이다 하는 것이고 제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를 존경하는 이유 딱 한 가지만 들린다면 그분은 정말 순수한 독립운동을 하신 순수한 어떤 열정으로 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씩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한 길로 간 아주 드문 애국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암살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적이 있겠죠. 그분도 그렇죠. 정치적인 면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양반이 그 전에 이제 생각하신 게 남한만 그냥 단독 독립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 통일을 네.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시대에 네. 이제 김일성 저쪽에서 야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백범 김구 선생님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두고 백범 김구 선생이 어떤 그 국제 정세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저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독립운동을 할 적에 사람들은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 지금 일제가 이러고 있는데 무슨 독립운동이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냐 다 잘못된 거 다 알지 않느냐 하는데 끝까지 독립운동이 끈을 놓치지 않은 것은 독립이 내일 된다 모레 된다는 어떤 확신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했다. 독립운동 그렇죠? 자체가. 마찬가지로 이 남북한의 단독 정권 수립을 반대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의 영구 분단 체제로 가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그분이 무슨 대통령의 꿈이 있었거나 어떤 그 정부 어떤 이 통치자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오직 나라 수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칙론이라 그럴까 이상론이라 그럴까 그런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 반대를 하셨던 거죠. 그럼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김구 선생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오해가 많이 있었죠.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기간 내내 특별한 때 그 좌우 통합을 주도하실 기간 외에는 거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 반대하는 입장을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그게 철저히 몸에 박혀 있어가지고 어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남북이 갈라지고 또 이 나라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런 입장을 분명히 내세웠기 때문에 북한이 김구 이승만 타도하자. 타도 김구 이승만. 48년 이전의 얘기입니다. 정부 수립. 그렇죠. 북한 정부 수립 이전에 엄청 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타도 이승만 김구가 아니고 타도 김구 이승만이었다 하는 것이 북한의 그쪽 북한의 어떤 그 정치 실세들의 자기네들의 김일성의 입장이었죠. 공산주의 입장의 통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순서가 이승만 김구가 아니고 김구 이승만이다 그러게. 하는 정도였죠.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김구 선생 본인은 왜 모르겠습니까? 같이 그때 평양에 수행해서 갔던 그 분 두 분 있잖아요. 한 분은 아드님이고 한 분은 그
비서장을 하셨던 선우진 선생님, 그분의 어떤 그 회고에 하면은 그 이제 평양으로 도모하는데 전봇대라든지 담벼락에 그 글씨를 급히 지운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타도 긴거기 하는 글자가 지었지만 너무 워낙 급했으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김형호 의장님께서 정치도 무난히 하시고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그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시고 젊지 않습니다. 사실 젊죠. 그래서 저 정치에 몸을 담고 후배들 양성도 하고 하실 텐데 왜 책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뭐 그 전에 수필집은 이제 조금 글 쓰는데 뭐 취미라 그럴까요? 수필집 몇 권을 써냈습니다만은 그 술탄과 황제라는 이 책을 이제 제가 그 역사적인 그걸 쓰기 사실에 위해서 예. 이스탄불을 5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다며? 뭐 5번 정도가 아니죠. 뭐 장기 체류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또 재미있다는 이유는 제가 그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 배를 끌고 산을 넘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쓴다. 우리 속담에는 뭐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이런 그렇죠. 거였는데 아니 이 사람은 배를 끌고 산을 넘어가서 세계사를 뒤집어 버리는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것도 21세 청년이. 그래서 이제 워낙 기가 막혀서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투르크 현재 그렇죠. 터키의 전신이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에 믿는 그리고 아시아 계통이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메흐메드 2세라는 젊은 술탄인데 메흐메드 2세 때부터 해서 한 200년간 오스만은 유럽에서의 최강자의 지위를 그렇죠. 누리고 역사 전체적으로 한 560년 되는 그 역사입니다. 그 대단한 거죠. 대단한 나라죠. 600년, 600년 이상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을 쓰시면서 예. 이거를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읽혀야 되겠다. 예. 그 책 출판할 때 제가 가봤거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때도. 너무 감사하죠. 뭐 목사님 항상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아이 뭐 좀 있는 그건 아니고 겁니다만. 그래서 저기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고 최근에는 또 만화로 보는 술탄과 황제 이렇게 또 그렇죠.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린 아이들도 저걸 예, 읽으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책을 쓰실 때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럼요. 시간은 엄청 걸렸습니다. 예.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아주 제가 그렇게 몸이 건강하거나 튼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 그 돈도 집사람 생기지 않은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에 대해서 스트레스. 걱정을 많이 했죠. 말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는 거의 작업을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거의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이제 책상 위에 앉아 있었으니까. 집필을 하고. 예. 그래서 술탄과 황제 때는 한 15시간을 앉아 있었을 겁니다. 거의 뭐 잠을 안 잤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목과 허리가 시원찮은 게 이제 그때 그 영향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술탄과 황제를 쓰기 위해서 사실 고생을 엄청 했지만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너무너무 어떤 이 흥미진진한 이 역사적 대사건에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저히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왕 쓰는 바에 제가 뭐 세속적으로 뭐도 하고 한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책을 써야 그래도 남들이 김영호가 뭐 정치 그만두더니 책 같은 책을 썼다 소리는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고생해가지고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전에 또는 이 이후에 이만한 책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건방진 어떤 그 자부심이죠. 예 그런 것까지 가졌는데 웬걸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탄불을 이제 책이 나오고 나는데 아주 얼마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스탄불을 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뭐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뭐 제가 쓴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잘 나가는 책을 38세를 찍었으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책이겠습니까? 이걸 제가 출판사에 얘기해서 6개월만 좀 그만둬라. 내가 다시 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출판사를 설득시키고는 재작업을 했는데 1년 8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완전히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완전히 다른, 그러나 뼈대와 줄기는 그대로인, 그 정신은 그대로인,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라는 책을 냈는데 이것도 한 9세까지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뭐 술탄도 쓰셨는데 앞으로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의 책은 쓰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한국에 뛰어난 훌륭한 분들이 그런 문제를 맡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나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으니까 그러게. 김구 선생 책은 조금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작년에 나왔죠. 예, 그러게. 예.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 예. 네. 이 책도 지금 6세가 나올 정도로 예, 화제인데요. 60고 7세가 네. 나온다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제가 알고 있기는 은퇴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느 교회? 제 신일교회입니다. 네. 예,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 계실 적에 예. 그분은 제가 이제 그전에는 알지를 못했는데 제가 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사학법이라고 있었어요. 사학이라는 게 뭐 연세대학이라든지 이하대학 다 사학이고 그렇죠. 초, 중, 고등학교에 사립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여 대죠. 예. 뭐 수십 많은데 이 사학법이 특히 그 중에서도 종교 사학이 많아요.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사학들이 이 법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옥죄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야당인데 이건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그 이념에 의해서 사학법을 잘못 만들었다 하는 그걸 개정을 하려니 제가 소수당입니다. 다수당은 저 법을 개정을 할 수가 있지만 다수결이니까 그래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에 삭발까지 한 목사님이세요. 알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어서 있던 차에 제가 부산에서 그 정치를 하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당연히 다녔죠. 그래 이제 정치를 그만두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라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신일교회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해방되자마자 설립됐으니까. 예. 그럼 한 몇 년 다니는데 저보고 장로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저는 장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일날도 참석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냥 그 목사님이 아주 강건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신앙은 언제서부터 가지셨어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뭐 저희 집은 대도로 유교 그렇죠. 집안이고 예. 또 저희 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도였고 그런 심이었는데 기독교하고는 관계 없었는데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가면서도 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학습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와서 우리 조금 지나서 근데 그게 결혼 전입니까? 결혼 후입니까? 결혼 전이죠. 결혼 전에. 군대 가기 전이에요. 군대 갔을 때니까 결혼 전이고 저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네. 벌써 3대째 믿으니까요. 아주 독실해요. 뭐 교회 뭐 성가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뭐. 그래서 참 마음에 드는 여성을 조금 더 가깝게 하려면은 마음에 그 여자의 마음에 제가 좀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교회를 서서히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처갓집에 장모 장인께서도 당연하죠. 교회 나가는 청년을 데리고 와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 네, 그런 건 아주 장인 장모는 다 했던 그 개인 사람들인데 예. 그러나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간 사람들로
이제 저 사이나 면은 얻게 되는 그런 거죠. 예.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3.1운동 100주년 또 백범 서거 70주기인데요. 이에 맞춰서 특별한 행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금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상해에서 수립이 처음 된 임시정부 또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고 또 공교롭게도 김구 선생이 서거하신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이었죠. 그래서 70주년 추모식은 좀 더 뜻이 깊었습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입니까? 그 기법을 동원해서 김구 선생의 육성을 재현해서 김구 선생 글 중에서도 유명한 나의 소원의 일부를 한번 김구 선생 목소리로 한번 들려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70주년을 맞이해서 김구 선생 하면은 임시정부요. 임시정부 하면 김구라 할 정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해에서 충칭까지 임시정부, 백범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걸어왔던 자취들을 중국 대륙을 다녀와서 그걸 당시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이건 또 없어졌고 이건 또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 조금 보완해야 될 것 또는 새로운 사실들 이래서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아마 100주년 기념 사업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성과물들이 많지만은 저희 책도 부족하고 미흡한 게 많지만 이만한 성과물도 드물지 않을까 하는 백범의 길 중국 대륙을 걷다 하는 책 두 권을 김구 선생님께 헌정할 수 있었죠. 이건 한국과 중국의 학자 전문가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집필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로님 네 자녀는 몇 분 두셨어요? 딸만 둘입니다. 딸만 둘? 예, 딸 둘. 다 이제 결혼했죠. 결혼해서. 그리고 손주도 있어요? 손주가 현재 셋이죠. 현재 셋인데 머지않아 한 명이 또 나오면은 네 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딸 둘이 각각 2명의 이제 자녀를 두게 되는 거죠. 다복하시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많은 프로그램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인데요. 목사님의 힘차고 자신감 넘치는 진행이 참 좋습니다. 닮고 싶기도 하고요. 목사님 제 성격이 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부분에서도 완벽주의 성향이 드러나는데요. 기도도 말씀도 철저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나름대로 기준과 양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열심히 하려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기준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상실감과 죄책감이 심해서 우울함마저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저는 자꾸 제 기준으로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기쁨이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합니다. 윤잠의 올림. 이건 의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바쁜데 아니 저는 성경 못 볼 때도 있고 기도 못 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 신앙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같은 경우는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도 못 지킬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무장로를 조기에 그만두었습니다. 70에 그만둘 수 있는데 전화에 제가 도저히 죄송스러워서 못하겠다 해서 은퇴 장로로 빨리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할까요? 명상. 근데 의장님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자매가 자기가 규칙을 해놓고 거기 어기면
좀 우울해지고 뭐 저긴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요? 뭐 그런 자세는 참 훌륭한 자세죠. 예. 훌륭한 자세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으면 참 좋고 한두 번 못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저 이 같은 사람이 자매도, 볼 적에는 그분들은 이제 더 훌륭해 보여요. 아주 존경하죠. 예. 그래도 뭐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어저께 못 읽은 거 오늘 더 읽으면 되고 어저께 뭐 못했던 그럼요. 기도 오늘 그럼. 더 하면 되고 예. 그렇게 움직여 나가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우리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짧은 영상 콘텐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또 책 준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중앙아시아의 어떤 영웅 티무르에 관한 걸 초안은 해놨어요. 해놨는데 초안만 가지고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나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연 고생한 것만큼 책이 팔릴지 하는 것 때문에 또 망설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조금 더 진도가 늦게 나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앞으로 나올 책도 저희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시길 또 하시는 또 일 잘 시간이 되시길 빨리 갔어요. 바라겠습니다. 그러네. 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땡큐.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